어미가 자식을 공평하게 대할지 아닐지를 따지는데 윤리적인 의미는 없다. 어미는 하나의 생존 기계이고 유전자는 자신의 사본을 최대한 퍼뜨리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미가 자식을 편애한다는 것은 어미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자원을 불균등하게 사용한다는 의미다. 인간 사회의 자원은 화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동물의 세계에는 통일된 통화가 없다. 1972년 트리버스는 양육투자라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양육투자의 정의는 자선 하나에 대한 투자로서 다른 자선에 대한 양육투자 능력을 희생시키면서 그 자선의 생존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양육투자의 개념보다 유전적 근연도를 고려한 이타적 투자 개념이 더 이상적인 척도이긴 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육투자의 척도만으로도 충분하다. 어른 개체는 자식이나 다른 헬연자에게 줄 수 있는 일정한 양육투자 총량을 가지고 있다. 성숙한 젊은 암컷의 현명한 투자 정책은 무엇일까? 새끼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 것이다.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는 최적의 새끼에게 투자해야 할 것이다. 어미에게는 자식 편애가 득이 될까? 편애의 유전적 근거는 없다. 어미와 자식 간의 유전적 근연도는 2분의 1로 모두 똑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미숙한 막내를 포기하고 다른 형제 자매에게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다른 새끼가 이미 자력을 갖췄다면 막내 편애가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때로는 손자나 조카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를 저울질할 수도 있다. 어미와의 근연도는 자식의 절반이지만 그들이 얻는 이익이 자식의 2배 이상이라면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년기 여성의 폐경에 대해 알아보자. 자연상태의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육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노령의 산모가 낳은 아기 수명은 젊은 산모의 아기보다 수명이 짧다. 자기가 낳은 아이와 동갑내기 손자 중에서 어른 될 확률을 따져 손자 쪽이 2배 이상 높다면 손자 쪽으로 투자하는 유전자가 번창할 것이다. 이 때문에 중년 여성의 번식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유전자가 점점 증가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할머니의 이타적 행동으로 살아남아 손자들의 몸속에 전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폐경 주장은 진화에 관한 하나의 가설이다. 유전적으로만 따지면 어미가 특정 자식을 편애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실제로 편애한다면 그것은 기대 수명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어미는 자신보다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 이유는 자식은 어리고 도움이 필요하며 단위 투자당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자신보다 크기 때문이다. 어미가 부모로서 또는 혈연 선택의 이타성을 나타내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편애를 자식의 관점으로 보자. 특정한 자식에게 부모나 형제자매의 근연도는 2분의 1이지만 자기 자신은 1이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가 자기에게 더 많이 투자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투자를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가 얻는 이득은 형제자매 손실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어미는 언제 젖대기를 할 것인가? 그 시기는 자식이 어미 품에 있는 것보다 어미 곁을 떠나는 것이 자신의 유전자에게 유리할 때다. 어미는 자식에 대한 투자량이 자식에게 할당된 공정한 양에 달하는 시점까지는 수유를 계속하려 한다. 또한 향후 태어날 자식의 불이익이 지금 수유하는 자식의 이익에 비해 2배 이상이 되면 젖을 주지 않는다. 이 2가지 조건에는 어미와 자식의 의견이 일치한다. 따라서 의견 불일치는 그 둘 사이의 기간에서 생긴다. 하지만 한 배의 자식들 간에는 어미의 투자를 놓고 더 직접적인 경쟁이 있을 것이다. 새끼새는 둥지에서 먹이를 공급받는다. 어미새가 배고파 우는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면 새끼들은 공정한 분배를 받는 이상적인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기적인 유전자는 새끼들에게 공복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하도록 할 것이다. 모든 새끼가 더욱 큰 소리를 질러 어미를 속이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소리를 작게 내는 개체는 급식량이 줄어 굶어 죽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소리가 한없이 커질 수는 없다. 그것은 포식자를 끌어들일 수 있고 에너지 소모도 크기 때문이다. 허약한 자식은 대개 다른 형제에게 밀려서 죽는 경우가 많다. 이기적 유전자론으로 볼 때 같은 투자량으로 허약한 막내가 얻을 이익이 다른 새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절반 이하라면 막내는 기꺼이 죽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자기 유전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산란을 결정할 때 어미새는 적정하다고 자기가 예측하는 수보다 여분 1개를 더 산란하는 것이 최적의 전략이다. 먹이가 예상보다 많다면 여분의 새끼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조류에서 관찰할 수 있다. 유전자 보존의 관점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을 보자. 양쪽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미묘한 싸움을 벌인다. 자식은 실제 이상으로 배고픈 척을 하거나 어리광, 자신이 처한 위험을 과대 포장한다. 자식은 부모를 물리적으로 위협하지는 못하지만 거짓말, 사기, 속임수, 착취 등 다양한 심리적 무기가 있다. 반면 부모는 자식의 사기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끼는 부모에게 지독한 공갈 협박을 할 수 있다. 먹이를 달라고 포식자를 불러들일 정도로 시끄럽게 운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의 관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이 전술로 인한 위험성이 이익보다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공갈 협박 전술은 뻐꾸기 새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뻐꾸기 암컷은 다른 새 둥지에 한 개씩 산란하여 이를 모르는 양부모에게 키우게 한다. 알에서 나온 뻐꾸기 새끼는 포식자를 유인할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른다. 양모는 자칫 새끼를 모두 잃을 수 있기에 뻐꾸기 새끼에게 더 많은 먹이를 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뻐꾸기 유전자 풀 속에는 큰 소리로 우는 유전자가 번성했다. 양부모 종의 유전자 풀에도 이런 뻐꾸기 새끼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는 유전자가 퍼져 있다. 뻐꾸기와 같은 탕난 습성을 가진 새가 실제로 공갈 협박 전술을 사용한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잔인한 것은 확실하다. 예를 들어 꿀잡이 새도 탕난을 하는데 그들은 부화하자마자 의붓 형제를 쪼아서 죽여버린다. 영국의 뻐꾸기 새끼는 다른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부모가 이긴다는 주장도 있고 자식이 이긴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보편적인 답은 없다. 최종적으로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이상적 상태 사이에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에게 뻐꾸기가 사용하는 사기와 착취 전법을 사용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의 윤리에 대한 교훈을 도출한다면 자식들에게 이타주의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자식들의 생물학적 본성에는 이타주의가 있다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